홀랜드 터널에 걸려있던 연말연시 화한 장식물이 논란 끝에 철거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2019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꼽았습니다. 뉴욕시 일원 이민 세관 단속국의 불체자 체포 및 구금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칼리지 포인트에 노숙자 쉘터를 건립하려는 뉴욕시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와 국제 유가가 17일 동반 급락했습니다. 파이브스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파격적인 CD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9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협찬합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화요일 KBTV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말연시 휴일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홀랜드 터널에 걸려있던 화한 등의 장식물이 운전자들의 불만 항의 끝에 철거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홀랜드 터널 입구에 설치된 화환과 트리 모양의 장식물이 들끓는 여론에 밀려 결국 조기 퇴장하고 있습니다. 터널 당국이 나름대로 휴일 분위기에 맞춰 신경을 써서 N자와 A자, U자 등 3개의 알파벳을 형상화한 크리스마스 장식이었지만 터널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는 눈살을 찌푸릴 만한 장식이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이 장식물들이 호감이 가기는커녕 정신을 산란케 한다고 불평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강박 증세가 있는 일부 운전자들은 무질서한 장식에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항의에 여론조사가 이어졌고 2만 1,00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모든 장식을 철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2019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꼽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7일 맨하튼에서 열린 뉴욕시 변호사협회 행사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밝힌 새 임기 100일 내 추진할 최우선 과제들에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포함시켰습니다. And the needless and unjust criminal convictions and the debilitating criminal stigma, and let's legalize the adult use of recreational marijuana once and for all.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정의 어젠다라는 최우선 과제들을 밝히면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외에도 뉴욕시 지하철 개선 방향,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주정부의 대응 등을 제시했습니다. 주지사가 새 임기를 앞두고 내세우는 정책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해 취임 초 100일간의 최우선 과제를 발표한 것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하면 31억 달러의 매출이 일어날 것이며 뉴욕시에서만 11억 달러의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일 뉴욕주 세수는 13억 달러에 달하며 뉴욕시에서만 3억 3,600만 달러의 세금이 추가로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일원 이민 세관 단속국의 불체자 체포 및 구금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일강 기자입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7-2018 회계년도 뉴욕시 불체자 체포 건수는 총 3,476건으로 전년 2,576건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그중 범죄 기록 없는 불체자 구금은 총 1,259건으로 전년 674건에 대비해서 8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ICE 뉴저지 뉴악 지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같은 기간 뉴저지주 트렌튼, 뉴악, 패터슨 등 대도시를 비롯해 20여 카운티, 500여 타운의 주택 또는 직장, 법원 등에서 체포한 서류 미비자가 총 3,409명으로 집계됐었습니다.
이는 직전 회계년도 대비 7% 늘어난 것이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임기와 일부가 겹치는 2015-2016 회계연도와 비교해서는 무려 52%가 늘어난 것입니다. 한편 추방된 불체자 중 한국 국적자는 총 154명으로 전년 동기 157명에 비해 3명이 줄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퀸즈 칼리지 포인트에 노숙자 쉘터를 건립하려는 뉴욕시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수십 명의 퀸스 주민들이 월요일 밤 타운홀 미팅에 모여 이 지역에 건설할 노숙자 쉘터에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시 당국은 현재 200여 명의 노숙자들을 위해 20에베뉴와 127가 사이에 4층 규모의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 제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계획을 사전에 주민들과 상의하지 않은 것에 더 분노했습니다. They're lying. Every single one of them is telling us what they want us to hear. 칼리지 포인트 주민들은 노숙자들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뿐 아니라 근처의 여러 학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걱정했습니다. 시 당국은 200여 명의 노숙자들이 여러 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시 당국들이 함께 이 문제를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은 윌레지 포인트에 26에이커에 달하는 개발 예정 부지를 소유한 시 정부가 그곳에 서민 아파트를 지어 노숙자를 수용하지 않고 이익에 눈먼 건물주와 결탁해 칼리지 포인트에 쉘터를 건립하려고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와 국제 유가가 17일 동반 급락했습니다. 중국과 유럽 등 잇따른 경제 지표 둔화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폭은 1000포인트 이상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극도의 위험 회피 심리가 나타나며 다시 큰 폭 하락하면서 금년 12월은 증시 최악의 달로 기록되었습니다. 국제유가도 이날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32달러 하락한 49.8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 하락은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과 맞물려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촉발되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 등은 내년 1월부터 하루 120만 배럴의 감산에 합의했지만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이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감산 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양상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이 17일 의회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법치주의 훼손을 비판하고 공화당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이날 5시간 넘게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부개혁감독위원회의 비공개 청문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통령이 FBI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FBI를 공격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공격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부 공격에 대한 공화당의 침묵을 가리켜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CNN 방송은 코미 전 국장이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업무에만 급급해 한 것에 크게 실망한 듯 대통령이 법치를 훼손하는 것을 감싸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비열한 트윗 글이나 지지층의 공포에 겁먹지 말고 용기를 내 일어나서 진실을 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는 노란조끼 시위에 이어 이번에는 이를 진압하던 프랑스 경찰관들이 집회에 나섭니다. 노란조끼 시위와 스트라스부르 총격 테러 등으로 가혹한 근무 환경이 이어지자 피로감을 호소하며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자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김일강 기자입니다. 프랑스 경찰관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리 중심가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전국에서 이어진 노란조끼 시위와 스트라스부르 총격 테러로 경찰력이 총동원된 상황에서 나온 피로감 호소이자 불만 표출입니다. 페이스북 등 SNS에는 분노한 경찰들이라는 단체가 오는 20일 저녁 9시 30분에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클레맹소 광장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동참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현직 경찰관들이 거리에 나가 정부를 상대로 임금 인상, 근무 환경 개선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는 겁니다. 이들은 집회 당일인 20일 뜻을 함께하는 경찰관들은 경찰서에 머물면서 긴급 상황에만 출동하고 나머지 업무는 중단하라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공무원 임금 동결, 임기 내 공무원 12만 명 감축과 같은 정책을 내놓아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 노조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협의한 사실이 미 CNN 방송이 선정한 올해의 좋은 일 1위에 선정됐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16일 국제와 미국, 인권, 건강과 과학, 환경 등 부문별 좋은 뉴스를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남북 종전선언 합의는 국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이 단일기를 들고 공동 입장한 것도 스포츠 부문 첫 뉴스에 올랐고 한국의 최대 개국이 도축장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도 국제 부문 좋은 뉴스로 꼽혔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예비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위원회는 87개국의 작품을 심사한 뒤 버닝을 포함한 9편을 예비 후보로 정했습니다. 일본의 어느 가족과 레바논의 가버나움, 카자흐스탄 작품인 아이카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버닝은 LA 영화비평가협회와 토론토 영화비평가협회로부터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 사는 한인 여성 제니퍼 강 씨가 블루밍데일스 백화점을 상대로 $100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 씨 측 변호사는 뉴욕시 블루밍데일스 백화점에 근무하던 지난 2017년 4월 회사 측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중국계 사기 조직의 일당이라며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몇 달 후 담당 검사가 이 사건을 무죄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는 강 씨의 피해 내용은 인종차별, 실직, 부당한 구금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명예훼손 등이며 청구 보상 금액은 $100만 설명했습니다. 2017년 6월 검문하는 경관을 훔친 차에 매달고 달리다 중상을 입힌 10대 소년 저스틴 머렐이 17일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 관련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배심원단은 1급 공격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머렐은 2017년 6월 훔친 차를 운전하다 검문하는 경찰 대쉬 베벨을 차에 매달고 3블럭 정도를 달리다 체포됐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경찰은 심한 뇌손상을 입어 아내와 딸을 기억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머렐이 경찰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안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쓰다듬었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 2명에게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40대 여성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일요일 오후 브롱스 버스에서 다른 여성 승객 2명이 자신이 안고 있는 애완견을 쓰다듬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예리한 흉기로 상대방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한 여성은 얼굴과 머리에, 다른 여성은 왼팔에 각각 상처를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이스트 149 스트리트에서 버스에서 내려 도주했습니다.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의 한 한국자 딜러에서 경찰을 사칭해 한 남성의 납치를 시도한 2인조 용의자를 뉴욕시경이 17일 공개 수배했습니다. 관할 114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의 한 한국차 딜러에서 용의자 2명은 피해 남성이 딜러의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용의자들은 알 수 없는 물질의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체포됐다는 등의 발언으로 경찰을 사칭했습니다. 용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딜러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경찰에 의한 폭력을 당한 경우가 흑인이 백인보다 3배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흑인들은 경찰이 주로 흑인을 표적으로 범죄 행위를 조사하고 더 많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경찰을 부르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뉴저지 어드밴스 미디어가 최근 16개월간 조사한 주 내 경찰의 폭력 행사 기록을 수집 분류한 자료에서 분석한 것입니다.
뉴욕시가 전기차를 스쿨버스에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시 교육국은 $125만 예산으로 전기차 스쿨버스를 내년 9월부터 시범 운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전기버스 4대를 들여와 운행을 한 뒤 점차적으로 학교버스를 전기버스로 바꿔 에너지 절약과 공해 문제 등을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LIRR의 정시 운행률이 19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열차 요금은 계속해서 오르는 데 반해 서비스는 악화돼 승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측은 열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바퀴의 손상을 줄이는 예방 조치를 실시했다며 12월 정시 운행률에 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포커스인 초대 손님으로 세계 호남 향후회 총연합회인 김영윤 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중에서 가장 뜻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만한 어떤 기억에 남으실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 호남향후회 총연합회 회장으로서 네. 예, 저는 이제 회장이 지금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아직까지 한 일은 없고 네. 이 세계 호남향후회 총연합회에서 잘은 좀 뜻깊은 일이라 하면은 네. 지금 5.18 기념식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갖기 운동을 저희들이 전개를 했습니다. 네. 해가지고 그게 이제 5.18 민주화운동이 네. 국경일이 된 것이 네. 1997년부터 국경일이 네. 됐거든요. 네. 국가기념일이. 네. 근데 그것을 이제 대부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그 한인회가 네. 주최를 하고 또 한인 단체가 주최를 해서 네. 주최를 하고 우리 호남 향후에는 그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네. 잘 되게끔 네. 그런 결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결과로 인해서 올해 2018년도에는 네. 세계적으로 36개 도시에서 네. 그 5.18 기념운동이 굉장히 네.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네. 큰 굉장히 규모네요. 네. 큰 성과였습니다. 네. 그걸 이제 저희 세계 호남향후회 총연합회에서 그 운동을 전개를 했던 네, 것입니다. 네. 예. 매년 세계 호남인의 날 기념대회 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네, 행사 계획은 뭐 세우셨나요? 그죠. 이제 저희 10월 4일이 네. 세계 호남인의 날로 제정을 해서 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10월 3, 4일을 기준으로 해서 네. 이제 세계 각국에서 한 400명, 500명이 모이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서울에서 네. 버스를 대절을 해가지고 전라도로 네. 이제 무빙을 해가지고 네. 움직여서 이제 그렇게 행사를 했는데 네. 내년에는 네. 용산역에서 열차를 대절해가지고 오. 열차를 네. 대절해가지고 그 용산역에서 목포까지 네. 거의 가는 시간은 거의 한 4시간 내지 5시간을 계획을 잡아서 네. 그렇게 이제 가서 네. 열차로 이제 관광도 하고 네. 거기에서 주변에 관광도 네. 하면서 옛날 추억도 되살리고 네. 해서 이제 열차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2박 3일 동안 행사를 네.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매년 또 골프대회를 했어요. 네. 저희들이. 근데 올해는 골프대회가 아닌 다른 운동회 이제 운동회를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족구가 될지 네. 축구가 될지 배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운동회를 할 수 네. 있게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도 굉장히 상당수 예, 많겠어요. 올해 450명, 네. 내년에도 한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참여를 네. 할 수 있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 전쟁 없는 남북 화해 시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뉴욕 동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예, 예.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 뭐 중요하다고 그쵸.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임해야 할까요? 예, 6월 10일 날 올해 6월 10일 날 북미 간의 그 회의를 했잖아요. 네. 북미 회의를 했잖아요. 네. 했는데 그 북미 간의 협의된 사항을 네. 이행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우리 미주 동포들이 우리 뉴욕 동포뿐만 아니라 미주 동포들 전체가 네.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 단결해서 네. 이 정부를 압박해서 그게 이제 이행이 되게끔 네. 만들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지금은 방북이 허용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방북이 허용이 되면은 네. 미주 동포들의 경제 협력단을 만들어서 네. 북한을 방문해서 네. 북한과 경제 교류를 함으로써 그 전쟁 없는 남북 화해 시대가 하루라도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야죠. 네. 호남 향후에서도 여러 가지 적극적인 지원과 네. 협조를 해야 될 네.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 호남 향후회 총연합회인 김영윤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